자, 172쪽 개념원리예요. 자, 이거 사실 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기억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내용이 뭐였냐면 오메가였어요. 자, 오메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거 W 아니에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지? 이 오메가, 요게 오메가의 대문자 모양이고 요게 오메가 소문자 모양이에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체크할 게 있었죠. x세제곱은 1이다의 경우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경우를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1번, 2번 외우셔야 되고 3번 외울 필요 없어요. 밑에도 1번, 2번 외워야 되고 3번은 아예 외울 필요도 없어요. 물론 외우면 좋겠지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요걸 할 건데 유도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유도하는 법 잠깐만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유도하는 방법. x세제곱은 1이다라고 냈을 때 요거를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유도하는 방법을 이해하면은 이거 외우기 편해요. 자,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1을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럼 이항하면 x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겠고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죠? x-1에 그 다음 x제곱 부호 뭐예요? 플러스 중요해요.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요때 x가 1 또는 얘가 허근을 갖는데 그 허근을 한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라 얘기해요. 그럼 또 다른 한근을 뭐라고 표현하자? 오메가 마라고 표현할 겁니다. 켤레복소수죠. 그래서 자, 얘라는 애는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마를 근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대입해도 되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랑 다음 이 오메가라는 애는 얘한테서 나온 근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넣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나오겠지.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야. 이거의 두 군이 오메가랑 오메가 마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두 군의 합을 알아볼게. 두 군의 합은 몇이다? 마1이 되겠고 오메가랑 오메가 마를 곱하면 1이 될 거다. 이 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시험지에 잘 써놔요. 오케이?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서 딱 써놓으면 됩니다. 오메가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죠? 잘 체크해 주셔요. 유도법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기 쉽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예제 한번 풀어보죠. 예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풀었지만 금방 할게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x세제곱은 1이다라고 나왔어.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는 마1이고 오메가 오메가 마는 곱하기죠. 얘는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얘가 마1, 얘가 1. 얘 답은 0인 거지. 맞지? 금방 나오지. 다음 얘는 뭐 해줘야 돼? 통분,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고요. 통분해주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요 식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여기 있죠. 오메가면 이렇게 옮기면 되겠지. 즉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그래서 얘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답은 마1이 되겠지. 그죠? 다음 14제곱과 10제곱이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요거 14를 나눠보죠. 3으로 나눠보면 3, 4, 12하고 두 개가 남아요. 그 얘기는 오메가 세제곱을 거듭 4제곱하고 오메가 제곱이 남았다는 얘기죠. 10도 마찬가지죠. 10을 3으로 나눠보면 3, 3은 9하고 한 개가 남아요.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거듭 세제곱하고 한 개가 남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어차피 몇이다? 1이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얘 답은 0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거지. 그죠? 밑에 것도 같은 내용인데 밑에 거는 식만 외워볼게요. 얘가 뭐였어? 자,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얘는 마1이야. 그러니까 얘랑 달라. 식 따로따로 외워야 돼. 그 다음 얘가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얘는 이거의 두근을 생각하면 돼요. 두근이니까 1이 되겠고 오메가 바도 1이 되겠죠. 자, 똑같은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고 요거 통분한다고 했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이렇게 이항하면 얘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얘가 오메가 분의 오메가 얘도 1이죠. 자, 요거 아까 했었죠? 위에 거 그대로 재탕할게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에 4제곱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1이다. 자,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다? 마일이에요. 근데 마일을 4제곱 했으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자, 얘는 마일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얘 답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요 식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73쪽에 10번 문제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x 세제곱은 1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두 가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두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일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외우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가끔 너희 헷갈리게 한다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가끔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빼기 1이 이 1이 이렇게 이항한 것 뿐이잖아. 근데 이거를 빼기 1 공식이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걸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는 시험 문제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요쪽에 원래 1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1번부터 해보자. 1번. 자, 오메가 40제곱. 자, 바로 갑시다. 40을 3으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1이고 3이고 그러면은 39에 한 개가 남아요. 그러면은 얘는 20도 미리 할까요? 3하면 36, 18하고 두 개가 남아요. 그러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을 거듭 13제곱하고 한 개가 남았고 오메가 세제곱을 거듭 6제곱하고 두 개가 남았고 한 개가 남은 거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 어차피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얘는 1이 되겠지? 자, 얘 답이 몇이에요? 0이죠? 그죠? 여기 있죠, 여기. 그치? 요거만 골랐으면 되겠지?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바로바로 계산해 볼게요. 잘 봐. 1. 오메가. 여기까지는 손댈 거 없어. 자,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야? 1이야. 자, 얘는 1이라고 쓰고 오메가 5제곱이 그러면 뭐겠니? 오메가 제곱이었을 거야. 맞지? 그 다음 오메가 7제곱은 몇이냐? 오메가죠. 맞죠? 오메가 9제곱은 1이고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 되겠지. 계산 되니? 암산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요거 이용해서 뒤에서부터 할까요? 얘 3개 몇이야? 0이야. 요거 3개도 몇이야? 0이야. 끝났네.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럼 답은 1이죠. 그죠? 되게 간단하죠? 다음 3번 해보자. 3번도 요 오메가 10제곱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오메가 10제곱 처리할 거고 여기 보면은 오메가 제곱도 있고 오메가 바도 있어요. 얘들을 싹 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먼저 3번 오메가 10제곱부터 처리 좀 할까? 오메가 10제곱이 뭐와 같니? 오메가지.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을 3번 한 다음에 하나니까 암산할 수 있지, 이 정도면. 그지? 얘가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얘를 좀 처리할까? 오메가 제곱을 바꿔도 되지만 오메가 바를 바꾸는 게 좋을까? 둘 다 바꾸자 그냥. 얘는 오메가 플러스 1만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부터 없앨게요. 오메가 제곱은 얘를 이용해서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여기다 써놓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과 같지. 또 오메가 바도 좀 처리하자.
오메가 바. 얘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자,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쓰면 돼. 자, 쓰자. 자, 3 가로치고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라고 쓸 거고, 여기도 2 가로치고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라고 쓸 거야. 자, 여기다 쓸게. 그럼 얘가 오메가 플러스 1 분의 위에 계산하면 뭐냐 이거?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 5인 거 알죠? 얘네 공통인수 몇으로 묶어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되죠?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치? 얘 답은 그럼 몇이야? 마오가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요 두식 갖다가 다 하는 거야. 요 두식 갖다가 막 이항도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통분도 하고 막 별 난리를 다 풀릴 거야. 그렇게 해서 풀린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배울 건데 176쪽이야. 자, 개념 원리.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중2 때 배워요. 맞죠? 중2 때 연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일반적으로 가감법을 대부분 좋아해요. 그죠? 편하니까. 그지? 근데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이 더 쓸모가 더 있고 더 사용하기 편한데,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즉 고등 단원에서는요, 사실상 가감법이 거의 안 돼요. 잘 안 돼. 가감법은 뭔가 문자가 똑같거나 문자의 차수까지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무슨 법을 쓸 거냐? 대입법 쓸 거야. 거의 대입법 쓸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감법보다는 이젠 대입법을 쓸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위에는 1차인데 밑에는 2차죠. 요거랑 위에 2차고 밑에도 2차인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중 차수가 높은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쓸 건데, 사실상 방법은 뭐냐? 대입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대입법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유형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1차랑 2차가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풀 거야. 오케이? 즉 요런 거야. 1차랑 2차가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풀 건데, 요거 이미 너희가 방법을 알 거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1차 요식을 이항을 해. y는 뭐뭐뭐로 하든 x는 뭐뭐뭐로 하든 상관없어.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대입하면 끝나. 오케이? 그게 끝이야. 자, 그럼 해볼게. 자, 지금 어떻게 하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여기 자리에다 넣을 거야. 자, 넣어볼게. 그럼 x제곱에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다. 전개하고, 그러면 x제곱에 2x 플러스 1에 25가 되겠고, 2x제곱 2x 마이너스 24는 0이지. 자, 2로 약분 좀 하고 x 빼기 12는 0이다. 몇몇이야? 3, 4에 3의 마이너스인가요? x 빼기 3, x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자, 그럼 요때 쓸 때, 답 쓸 때 좀 잘 확인하세요. 자, 요거는 x는 3 또는 x는 마사. 자, 일반적으로 보통 x 쓸 때 가로로 쓰는데 선생님이 세로로 썼어요. 왜냐면 y 값을 찾아야 돼요. y 값. 자, 첫 번째 x가 3이에요. 요 3을 다시 어떻게 해요? y 구하려면 원래 거에다 대입하죠. 근데 그 원래 거는 여기다 넣는 게 제일 낫죠.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오케이. 자, x에다 3 넣을 거예요. 여기 3 넣으면 몇이야? 4. 마사 넣으면 마3. 얘가 답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요게 답이다. 자, 요게 답을 이렇게 써도 돼요. 순서상으로 써도 됩니다. 3,4라고 쓰고 마4, 마4라고 써도 마3이죠. 마3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1차랑 2차랑 있는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즉 보면은
둘 다 2차식으로 돼 있는 경우는 둘 다 2차 방정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오케이?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나중에 심화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대해서 선생님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볼게요.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인수분해 한 다음에 걔를 또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나는 게 답이 보통 총 4쌍이 나와요. 다 찾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둘 중에 누가 인수분해 되죠? 위에 거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 인수분해 x, 2x 몇몇이냐 이거? y, y죠. 부호는? 마예요. 그치? 그럼 인수분해만 해놓을게요. x 빼기 y, 여기는 2x 빼기 y는 0이다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요. 자, 그 다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건 뭐야? x는 y지. 두 번째 거는 x는 2분의 y가 되거든? 근데 이때 너희 분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분수로 하기 짜증나잖아. 그러면 y는으로 해도 돼요. y는 x 또는 y는 2x다 라고 해도 돼요. 굳이 x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를 나눕니다. 첫 번째, x는 y인 경우에 하나 풀 거고요. 두 번째, y는 x라고 할게요. y는 x인 경우 하나 풀 거고 y는 2x의 경우에 하나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하냐? 그냥 넣으면 돼,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자. 자, y 자리에 x를 넣을 거야. y 자리에 넣으면 2x제곱에 요거 x제곱 되겠고 얘도 x제곱이 8이다. 4x제곱은 8이다. 그럼 x제곱은 2가 되겠지. 그럼 답을 또 쓸 줄 알아야 돼. 요때 답은 x는 뭐라고 해야 돼요? 풀마 루트 2. 그러면 얘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야 되고요. 이때 y는 자, 요 x가 루트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자, x가 루트 2면 y도 뭐예요? y도 루트 2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되겠죠. 자, 답 두 쌍 찾았어요. 또 해야 돼. 요쪽 것도 할 거야. 자, 이번에는 2x 넣으면 돼요. y에다 2x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2x제곱에 얘가 2x제곱이고 제곱했으니까 4x제곱은 8이다. 얘는 8x제곱이 8이고 x제곱은 1이 되겠네. 그럼 요때 x는 1 또는 마일이 되겠죠? 그럼 요때 y는 2 또는 마이가 되겠죠. 자, 요렇게. 오케이? 그런데 요런 식으로 답 쓰면 돼요. 근데 가끔 객관식에 요런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쓰기 싫으니까 보통 풀마로 쓰시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답을 따르게 쓰는 건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객관식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x를 풀마 루트 2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y도 자 x가 플러스일 때 y도 플러스죠. 그럼 여기도 y를 풀마 루트 2라고 쓰고 요쪽 것도 x가 풀마 1이면 요때 y는 풀마 2라고 쓰겠죠. 그죠? 근데 풀마로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 꼭 뒤에다가 요거 써줘야 돼요. 복, 호, 동, 순이란 말을 꼭 써야 돼요. 오케이? 복호동순이란 말을 안 쓰면요 틀리는 거예요. 복호동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복이란 게 무슨 뜻이죠? 우리 복이차식 이런 데에서 나왔어요. 복자가 뭐예요?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의 호는 뭐예요? 자, 복이라는 건 보통 두 개를 말하는 거고요. 호는 부호 말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부호가 동자는 뭐예요? 같을 동, 같은
순자는 뭐예요? 순서란 얘기예요. 두 개의 부호가 같은 순서를 이룬다란 얘기예요. 복호 동순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 여기가 x가 아니라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x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가 루트 2, x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루트 2가 나왔으면 요때 y는 뭐예요? x가 루트 2면 y는 뭐죠? 마이너스 루트 2고 요때는 플러스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가 풀마 루트 2면 y는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역순? 그러면 안 돼요. 요거를 거꾸로 쓰시면 돼요. 맞불이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가 그동안 풀마만 봐왔잖아요. 맞불도 돼요. 맞불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러고서는 복호 동순이라고 쓰면은 즉 플러스 루트 2일 때 뭐다? 플러스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플러스 루트 2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복호 동순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너희 이렇게 쓰실 거예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겠죠? 근데 객관식에 가끔 이게 나와요. 오케이?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즉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야, 얘가 풀마 루트 2면 얘는 맞풀 루트 2라고 써야 되고 끝에다가 요 말이 꼭 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예요. 자, 이번에는 대칭인식의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요 풀이를 선생님이 설명은 하겠지만 이 방법을 잘 안 써요. 잘 안 써. 그냥 안 쓰고도 풀려.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좀 빠르고 편해.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안 써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즉 x 플러스 y 요거와 같이 x랑 y를 서로 바꿔도 xy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꿔도 원래 식과 같아지는 거를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풀잖아요. 조금 편해요. 그냥 조금 편해요. 많이 편하지도 않아요. 자, 보면은 만약에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치환을 하고 풀어서 그 다음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중요한데 요거 자 치환을 했을 때 요 a가 x 플러스 y고요. 요 b가 xy거든요. 근데 요렇게 보니까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이 그러니까 두근이라고 할게요. t라고 할게요. 얘가 x 또는 y가 이거의 두근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근의 합을 a라고 쓴 거고 두근의 곱을 b라고 쓴 거죠. 그치? 요렇게 풀면 조금 빨라요. 근데 일단 요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빠른지 한번 볼게요. 자, 볼게. 그래서 치환할 건데 요렇게 보면 좀 크게 하자. 얘를 치환할 거고요. 얘도 치환할 거예요. 자, x 플러스 y는 a라고 할게요. xy는 b라고 할게요. 치환해서 써볼게. 그럼 첫 번째 a 빼기 2b는 마오다. 얘는 2로 묶었겠지. 2a 플러스 5b는 44다. 이렇게 됐겠지. 연립할 거야. 이건 무슨 법 써도 돼? 이거 가간법 써도 돼. 그지? 이건 가간법 써도 돼. 자, 얘한테 몇 배 하냐? 2배 할게요. 2a 플러스 4b는 마 10. 자, 마이구나. 자, 이 상태에서 뺄 거죠? 빼면은 9b는 몇이야? 54. 자, b는 몇이야? 6이 되겠고. 이때 a는 몇이니? 6이면 몇이지? 7인가? 이렇게 되겠지. 즉, 요렇게 됐고,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리자. x 플러스 y는 결국 몇이다? 7이다. xy는 6이다지. 그지? 근데 요 상태에서 사실 끝났거든요. 자, 잘 봐. 근데 여기서 굳이 여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잠깐 보고 할게요. 안 봐도 끝났어요. 이미 솔직히 다 많은 사람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보면은 얘를 t의 제곱에 얘가 두근의 합이라 생각할 거야. 마 7x. 얘는 두근의 곱. 7t라고 해야죠. 마 7t. 얘는 6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보니까 뭐야?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되죠. 몇몇? 1, 6 부호는 마마. 그러면 t 빼기 1 t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때 t는 1 또는 6이지. 근데 그 t가 x 또는 y란 말이야. 그 얘기는 자, 답 두 종류야. x가 1이면 y는 몇이다? 6이다. 또는 거꾸로 x가 6일 수도 있고 y가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답을 쓰는 거지. 맞지? 그죠? 이렇게.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안 와도 되죠? 여기서 이미 답을 알지 않아요? 야, 합해서 7이고 곱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요? 16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x가 1, y가 6, 아니면 거꾸로 x는 6, y는 1 이렇게 두 개 써야 돼요. 둘 다 써야 돼요. 이거 둘 다 쓰는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있더라. 나머지는 이따가 한 번 더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11번이에요. 요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할게. 금방 할 수 있지? 알아듣지? 자, 1차랑 2차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자? 대입할 거야. 얘를 고칠 거야. 이왕이면 간단하게 만드는 게 낫겠지. 자, y는으로 고칠 거야. 얘 이항하고 얘 이쪽으로 이항할게. 자, 해보자. 1번 y는 3x 빼기 2라고 고치면 되겠지? 알지? 요거를 y 자리에다 이렇게 넣을 거죠. 자, 넣어봅시다. 그럼 2x 제곱 빼기 3x라고 쓰고요. y 자리에 3x 빼기 2. 여기는 3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고 쓸 거고, 한 번 더 2x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자, 9x 제곱에 몇이야 이거? 12x 플러스 4는 0 되겠죠? 이거 뭐야? 9x 제곱 사라지네? 사라진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인수분해 2로 나누고. 자, 바로 하자. x는 몇 또는 몇이야 이거? 1, 2 뿔뿔이죠. 그러면은 x는 1 또는 x는 2가 되겠고, 이때 y는 x가 1이야. 여기다 1 넣어야 되지. 1 넣으면 1. y는 몇이냐 이거? 3, 2, 6, 7, 4. 4죠. 맞지? 얘가 답이야. 그죠? 쉽지? 2번으로 가볼게. 2번도 얘를 고치자. x는 는으로 할래? y 는으로 할래? 상관없어. 이번에 x 는으로 한번 해볼까? x 는으로 해볼게. x는 y 플러스 4라고 할 거야. 이번에는 x 자리에다 넣을 거야. 자, 넣어보자. y 플러스 4의 제곱 2에 y 먼저 써놓고 하자. 얘가 y 플러스 4고 여기가 y 제곱은 4야. y가 마음에 안 들면 x로 해도 돼. 전개하면 y 제곱 플러스 8y 16 2y 제곱 플러스 8y y 제곱 8y 16 어디였어? 8y 맞죠? 플러스 y 제곱은 4 이렇게 됐겠죠? 몇 y 제곱이야 이거? 4y 제곱이야? 4y 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12는 0. 4로 약분 y 제곱 4y 플러스 3은 0 되겠지. 자, 이거 답 쓰자. 자, y는 마일 마삼이죠? 바로 할 수 있지? 그죠? 또는이 아니야. 이건 컴마야. 얘가 또는이야. 이건 컴마야. x랑 y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 y가 마일이면 x는 x는 3이야. 요때 x는 몇이지? 1이 되겠지. 그지? 자, 다음 봅시다. 자, 필수 12번. 요것도 쉬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에 2차와 2차가 있어요. 근데 얘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다고 했어. 자, 옛날에 이 니네 교육과정 바뀌었죠. 이 전에 교육과정에도 없었어요. 그 전에 거. 그 전에는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없어졌어. 자, 그 경우는 잠깐 얘기를 해준다면, 만약에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위에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아래 것도 안 되는 거야, 사실상. 얘 1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그지? 이런 경우에
예전에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 이때는 최고창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그거 이제 없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싫었나 봐. 싫었나 봐. 그치? 내신에도 없어요. 근데 가끔 정말 가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안 나와.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그래서 그런 유형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 위에 거 인수분해 된다. 자, 위에 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합차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자, 이거를 x 는으로 하고 싶어요? y 는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 상관없어서 그런 거예요. x 는으로 할래요? y 는으로 할래요? y 는으로 해볼게요. 자,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의 경우 또는 두 번째 y는 x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얘들을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한다는 얘기죠. 자, 요걸 대입하면 돼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넣을 거야. 자, 부호 조심하고. 그럼 4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얘 제곱했어. 마이너스 2x제곱은 9였겠지? 그죠? 계산하면 x제곱은 9가 됩니다. 자, 씁시다. x는 3 또는 마3이 되겠죠? 자, 이때 y도 가봅시다. 이때 y는 얘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자, 여기다 넣으세요. 자, x에다가 3 넣으면 마3. y는 요건 그냥 3이죠. 자, 다음 경우입니다. 이번엔 x를 넣을 겁니다. 그럼 4x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은 9죠. 자, 계산하면 3x제곱은 9가 되겠고 x제곱은 3이 됩니다. 요때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 요때 y는 똑같이 루트 3이죠. 요때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3차가 왜 이래? 자, 만약에 이거를 풀마로 쓰고 싶다.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객관식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걸 풀마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때 x가 풀마 3일 때 요때 y는 뭐예요? 마뿔 3이라고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때 x가 풀마 루트 3이라면 요때 y는 똑같이 풀마 루트 3인데 여기다 뭐라고 쓰냐? 복호동순이란 말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부호가 순서에 맞다라는 얘기예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보통 객관식에 있기 때문에 잘 없죠. 2번으로 다시 해볼게요. 2번 인수분해 됩니다. xx y의 2y이고 누구 마이너스야? 2y니?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는 0 되겠지. 자, 이것도 첫 번째 x는으로 하는 게 낫겠죠. x는 마이너스 y 또는 두 번째 x는 2y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x 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y를 넣을 거예요. 그럼 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6이다. 3y제곱이 6이고 y제곱은 2다. 자, 답 쓰자. y는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요때 x는 마이너스 y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그냥 루트 2지. 자, 요쪽 거는 이번에 2y 넣을 거야. 그러면 4y제곱 플러스 4y제곱이 6이다. 8y제곱은 6이고 y제곱은 몇이야 이거? 4분의 3이네요. 그죠? 그럼 요때 y는 얘는 2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요때 x는 2배 하면 되죠? 루트 4 4y 아니에요? 4y 더한 2y야. 요거 2y구나. 빨리빨리 얘기해줘. 못 봤어. 자, 이거 다시 쓸게요. 얘가 2y 제곱이네요. 그렇지? 그럼 6y 제곱은 6이네. y 제곱은 1이네. 그럼 요때 y는 자, 1이니까 더 좋네. y1이고 요때 x는 2고 요때 x는 y가 되겠다. 그죠? 금방 할 수 있죠? 자, 다음 유형 필수의 13번입니다. 자, 요런 경우. 자, 요 경우도요. 그냥 대입해도 돼요. 그냥 대입해도 풀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둘 중에 누구를 조금 고칠까요? 누구를 조금 고칠까? 밑에 거를 조금 고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 딴 거예요. 자, 얘를요. y는 x분의 15라고 한 다음에 요 y 자리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잠깐 써볼까? 그럼 x제곱에 x제곱분의 225가 34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보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버릴까요? 4차가 돼버려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34 x제곱에 225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보기차식이죠. 이렇게 풀어도 돼. 그지? 근데 풀라니까 조금 짜증나지?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만하긴 했죠. 근데 요 방식 말고 아마 우리 풀이에도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풀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자, 치환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치환하는 걸로. 자, 오히려 치환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의 y제곱도 치환해야겠죠? 얘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죠? 뭐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뭐예요? 마이너스 2xy지. 그럼 얘가 a니까 얘는 a제곱, 얘는 2b라고 쓰면 되겠죠. 자, 치환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얘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a제곱 빼기 2b는 34, 얘는 b는 15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거 그냥 뭐 하면 돼? b자리에 그냥 15를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끝나버리잖아. 이게 더 간단하지. 얘를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a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은 34. 그럼 a제곱은 몇이다? 64가 되겠지? 그럼 요때 A가 두 개죠. 8 또는 마8이 되겠고, 요때 B는 둘 다 몇이야? B는 둘 다 어차피 15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 답을 써야 돼. 자, A가 원래 뭐였냐? X 플러스 Y 첫 번째 경우는 8이고 XY는 15인 경우, 또는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8이면 xy는 15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게 좁다. 그치? 자, 요거 원래는 2차 방정식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자, 몇몇이에요? 얘부터 하면은 몇몇? 3호죠. 그죠? 둘 다 뿔뿔이죠. 그지? 그럼 얘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답은 첫 번째 x가 3이면 y는 몇이다? 5다. 이거 순서상으로 써볼까? 순서상으로 써보자. 3, 5라고 썼어. 근데 거꾸로 5, 3일 수도 있어요. 3, 5도 쓰고 5, 3도 쓰셔야 돼요. 알겠죠? 당연히 여기 또는이에요. 당연히 또는이에요. 자, 이것도 또는이고요. 요거는 몇몇이에요? 마3, 마5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마3, 마5 또는 마5, 마3이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그지? 이게 더 편해요. 물론 4차로 아까 x분의 y분의 1 뭐 이렇게 고쳐서 풀어도 되지만 그러면 조금 많이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도 되긴 하지만 그것도 뭐 금방 풀립니다. 자, 필수의 14번.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고등수학을 조금 했다 보니까 감이 좀 있어요. 살짝 감이 있어요. 자, 잘 봐. 얘는 얘고 얘는 얘인데 얘가, 자, 요 말이 중요하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자, 이제 감이 좀 있어. 왠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졌대? 뭐 해야 될 것 같아? 판별식이지. 오직 한 쌍이란 얘기는 판별식이 한 개의 근을 갖는다. 그럼 뭐야? 0이다를 써먹을 거야. 이제 슬슬 감이 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럼 해보자고. 자, 그럼 식꼬라지를 잘 보고 하세요. 자, 얘를 고칠 거야. x 는으로 고칠래? y 는으로 고칠래? 이 밑에 걸 잘 보고. 잘 봐. x는이 낫지. 왜냐면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지? y 는으로 하면 얘도 넣어야 되고 얘도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를 고치자. 얘를 먼저 x 는으로 고치는 게 나을 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고 하고요. 요거를 요 x 자리에다가만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라고 쓰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3이라고 쓸게요.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는 3이다. 이항하면 3y제곱이죠? 3y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3은 0 되겠죠? 그지? 됐지? 잘못된 건 없죠? 근데 얘가 뭐래요? 오직 한 쌍의 애를 갖는데요? 그죠?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판별식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가 0이 되더라. 자, 얘는 합차죠. K 플러스 3, K 마 3은 0이다. K는 마 3 또는 3이다. 그지? 살짝 이제 감이 있단 말이지. 그죠? 이 정도 풀 수 있죠. 자, 필수의 15번입니다. 이제 활용 문제예요. 항상 활용 문제가 오히려 더 쉽다라고 했어요. 활용 문제가 더 쉬울 거야. 자, 문제 파악만 잘하면 쉬워요. 자, 봅시다.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해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이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해라. 항상 단이란 말을 잘 봐야 돼요.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원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죠? 그랬을 때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맞네요. 그 다음 지름.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지름하면 되겠지. 자, 우린 이렇게 합시다.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 그 다음 요 지름, 요거의 길이는 13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딱 보니 자, 요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그죠? 느낌이 뭐 할 것 같아? 피타고라스 쓰겠지. 자, 먼저 힌트부터 봅시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어요. 둘레는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2배 했더니 34란 얘기지. 그럼 간단하게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y는 17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은 피타고라스 쓸 거야. 피타고라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제곱 몇이냐? 169냐? 그렇지,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풀래요? 대입할까요? 치환하지 말고 치환해도 돼요. 바로 답 나오기도 해요. 그죠? 바로 답 나오는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푸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보면은 자, 이거는 x 플러스 y를 a로 x, y를 b로 치환해도 돼요. 오케이? 치환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 그냥 그러지 말고요. 이거 그냥 대입합시다. y 는으로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7이라고 해놓고 요거 대입하면 해도 돼요. 근데 솔직히 요거 그냥 숫자 넣어도 되잖아요. 몇인지 알죠? 그죠? 몇 넣어보면 알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x가 몇이고 y가 몇인지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숫자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x제곱에 y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7에 제곱을 넣었더니 169더라.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34x 17제곱이 몇이냐? 몇이라고요? 289냐? 169. 그러면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34x 이항하면 몇이지고? 120 되나요? 자, 그럼 2로 나누면 x제곱 17x 마이너스 60은 0입니다. 몇몇이에요? 플러스죠. 플러스예요. 잘못 썼어요. 자, 몇몇? 5랑 12죠? 그죠? 그럼 x 빼기 5, x 빼기 12는 0이다. 그 얘기는 자, 순서상으로 쓸 거야. x는 5 또는 12이다. 그럼 요때 y는 자, x가 5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x가 5면 y는 몇이야? 12. 얘는 5가 되는데 자, 누가 답이야? 밑에 거지. 왜?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5가 되겠죠. 그죠? 아까 그냥 그 숫자 넣는다는 얘기가 x 더하기 y가 17이 되는 숫자를 생각을 해봐. 그지?
그랬을 때 제곱해서 합해서 169가 되는 숫자 찾으면 금방 풀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자, 항상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마지막 유형이에요. 아, 그리고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먼저 요거 볼 건데 요거는 좀 아까 설명 안 한 내용이 있어요. 자, 공통근이라는 걸 할 거예요. 공통근. 자, 요거는 잠깐만. 자, 요 공통인근은 선생님 잠깐 예를 하나 좀 들게요. 자, 지금 하나 써놨어요. 자, 3x라고 쓸게요. 3작업 왜 이래?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거에 공통인 근을 찾으라 그럴 거예요. 요식과 요식의 공통인 근을 찾으라고 할 거거든요. 자, 먼저 뭐 바로 암산 되죠. 위에 거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1이랑 5고 둘 다 마마죠. 그러면 근으로 따지면 몇 또는 몇? 1 또는 5예요. 맞죠? 자, 밑에 거요. 얘는 몇이죠? 1, 4에 누구 마이너스예요? 1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의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1 또는 마사예요. 맞죠? 그럼 이거의 둘의 공통인근은 누구예요? 1이죠. 공통인근은 1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 안 하고 공통은 찾을 수 있어요. 자, 잘 봐. 요 두 식을 빼볼게. 잘 봐. 빼면 x제곱 어떻게 돼? 사라지고 가간법 쓴다 생각하는 거야. 빼면은 마이너스 9x 빼면은 플러스 9는 0이죠. 이항하면 x는 몇이에요? 1 나오죠. 맞아요? 자, 특이하죠? 2차 방정식에서 공통인 근은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생각하시고 가간법을 써버리면 공통인 근이 나와요. 오케이? 희한하죠? 그죠? 물론 상수항을 소거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때는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공통인근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물론 인수분해해서 찾는 거 맞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럴 때는 최고차항을 가간법으로 소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이 문제 오답률 엄청 높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객관식으로 냈을 때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요.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잘 봐.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좀 체크할 거예요. 요거와 요거의 자,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의 공통인근, 자, 혹은 여기에 오직 한 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오직 한 개의 공통인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공통근 찾을 때 어차피 k를 몰라요. k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려면 최고차항을 소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x제곱에 kx 빼기 2에다가 x제곱 2x 빼기 k를 뭐 할 거야? 뺄 거지. 빼면은 x제곱은 사라질 거고, 요거 뺐을 때 x로 묶어도 되지. 암산할 수 있지. 그럼 얘가 k 빼기 2x라고 쓸 거고, 요거는 마이의 플러스 k가 됐을 거야. 그지? 자, 뒤에 거는 그냥 한 번 더 묶어줄게. 한 번만 더 써줄게. 이렇게 요거를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가로만 쳐줄게. 됐지? 이 상태에서 k 빼기 2를 k 빼기 2죠. k 빼기 2를 약분하시면 안 돼요. 약분하시면 안 돼요. 공통인수로 묶어야 돼. 얘네 둘의 공통인수 뭐야? k 빼기 2지. 그러면 k 빼기 2로 이렇게 묶으면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은 0 되겠지. 그러면 이때 k는 몇이다? 2고 또는 x는 몇이다? 마일이다. 맞아? 됐지?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k 물어봤지? 맞아요? 그럼 k는 몇이다? k는 2다라고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틀렸대. 자, 여기서 함정인 거야. 자, 잘 봐. 자, 요거의 공통근을 찾으려면 선생님이 그냥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생각하고 빼면 된다고 했어. 자, 빼고 공통인수 묶어서 이쁘게 이렇게 썼어. 그래서 k는 2, x는 마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아, k 물어봤네. 아, 신난다 하고선 k에다 2를 딱 썼단 말이야. 또 객관식이니까 k가 2가 있었겠지.
그지? 그러면 틀려. 왜 틀리냐? 문제에서 한 개의 공통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2라면 요 식에다가 2 넣으면 X제곱에 2X 빼기 2는 0이야. 여기다 2 넣어도 어때? 똑같지? 두 식이 똑같지? 2차 방정식에 두 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근이 몇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K는 무조건 함정이야. 이거 다 만이야. 그러면 누가 맞냐? 얘는 맞아. 얘는 맞아. 즉, 요 X는 맞단 얘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X에다 마일 넣으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에다가 왼쪽 거에다 넣을게. X에다가 마일을 대입하면 마일 넣으면 1 빼기 K 빼기 2는 0이다. 요때 나오는 K가 마일이야. 얘가 맞는 답이야. 알겠지? 낚이기 되게 좋겠죠? 알겠죠? 객관식이면은 너희가 시험 시간에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요걸 2라고 쓰는 애들 많을 거란 말이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별표 좀 치고 넘어갈게요.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아야지 x, y 깔끔하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쌍의 답이 나와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작아. 미지수는 x, y인데 얘가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답을 못 구한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딱 제한을 할 거야. 너무 많은 건 많은데 정수 중에서만 골라라 아니면 자연수 중에서만 골라라 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푸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x랑 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식이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어. 이러면 깔끔하게 x, y 한 쌍의 답이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한을 줬죠. 양의 정수 x, y를 구하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 x, y야.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조금 희한해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잘 봐. 상수항은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상수항 갖다 버려요. 자, 해볼게요. x, y에 빼기 y에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상수항은 필요 없으니까 3을 갖다 버릴 거예요. 그 다음 딱 보니 앞에 두 개, 얘네 두 개를 뭘로 묶을 것 같아요? 앞에 두 개는 공통인수 뭐야? y죠. y로 이렇게 묶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잘 봐야 돼. 요게 중요해. 자, 요게 x 빼기 1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한테도 뭔가 숫자를 하나 더 더해서 x 빼기 1이 되게 만들 거야. 자, 여기서 생각 좀 해야 돼. 몇이 필요할 것 같아? 플러스 1. 오케이? 얘한테 플러스 1을 찾을 거야. 넣을 거야. 그럼 요쪽에 1을 더했으니 요쪽에도 뭐 해야 돼? 1을 더할 거야. 자, 잘 봐. 왜 1을 냈냐면 얘를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한 번만 더 쓸게. 얘가 이렇게 뭐가 돼요? 합차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됐겠지. 자, 그 뒤에 잘 봐야 되지. 그 다음 또 공통인수는 x 빼기 1이죠. 그래서 x 빼기 1로 묶으면 y 빼기 x 빼기 1은 4 이렇게 되지. 맞아? 요렇게 인수분해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요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자,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상수항은 보통 필요가 없어요. 상수항 갖다 버려요. 그리고 앞에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괄호 안에 있는 게 x 빼기 1이 되면은 얘도 뭔가 x 빼기 1이 되게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거 찾는 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숫자가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1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 다음, 자, 여기서 또 안 끝났어. 이 상태에서 이제 표를 만들 거야. 요렇게 표를 조금 길게 만들 거야.
자, 이렇게 길게 만들게. 여기도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자, 4칸을 만들 거야. 자, 만들어서 먼저 위에 거부터 쓸게. 얘는 x 빼기 1, y 빼기 x 빼기 1 이렇게 2개 쓸게요. 얘랑 얘를 곱한 걸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곱했을 때 문제에서 x랑 y가 뭐래요? 양의 정수래요. 야, 곱해서 4가 돼야 돼. 4가 될 수 있는 양의 정수 뭐 있어? 1, 4가 될 수도 있고 또 2, 2가 될 수도 있고 또 4,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1, 4, 2, 2, 4, 1이 될 수도 있지. 자, 그 상태에서 x, y를 구할 거야. 자, 요거부터 x 빼기 1이 1이 됐대요. x에다 몇을 넣으면 돼요? 얘가 2죠. 그러면은 x가 2야. 이제 여기다 x가 2라고 치자. x가 2면 y 빼기 3이죠. 그게 4니까 여기 몇이냐? 27. 첫 번째 답이 27이야. 다시 이쪽 거는 몇이니? x 빼기 1이 2니까 3이 돼야 되고 3이면 마사니까 몇이지? 6이냐? 암산은 좀 되지? 다시 4로 가자. 얘는 5죠? 5 맞죠? 5면은 마육이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하셔야 돼요. 얘네 양의 정수 맞습니까? 전부 다? 양의 정수 전부 다 맞죠? 그럼 전부 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2,7 순서상으로 쓸게요. 3,6 그 다음 5,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에서 자, 먼저 보통 3은 이렇게 이항해서 요거를 요식을 만드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만든 뒤에는 보통 표를 만드는 게 좋아요. 표를 만들었을 때 얘랑 얘를 처음에 곱한 숫자가 4다. 이때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양의 정수인지. 만약에 양이란 말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수도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일, 마사 이런 것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쭉 썼을 때 얘가 1이 돼야 된다. 뭐 이항한다 생각하세요. x 빼기 1이 1이다. x는 2죠. 그럼 x가 2면은 x 빼기 y 빼기 3은 4니까 7. 27, 36, 57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잘 체크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요.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되게 쉬워요. 자, 부정방정식 요거는 이 뒤에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 배울 거예요. 이거 앞에서도 잠깐 했었어요. 자, 원의 방정식 공통수학 2에서 그때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고친 다음에 얘가 0입니다. 요거도 0이다. 이런 걸로 하든가 아니면 판별식을 쓴다고 했는데 판별식 요건 쓰지 마시고요. 이거 오래 걸려요. 요 방식을 좀 쓸 거예요. 자, 뭐냐면 원의 방정식 때 비슷한 내용을 할 건데 자, 뭐 할 거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푸세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짝을 잘 지어야 돼. 자, 잘 봐. 자, 여기 2x제곱 있고 y제곱 있어요. 근데 xy도 있거든요. 자, 먼저 얘 y제곱이랑 2xy가 있어.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자, 순서를 바꾸자. 그럼 x제곱에 여기가 2xy에 여기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랬더니 x제곱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하나 써먹었거든? 그럼 하나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x제곱 쓰고요. 나머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따로따로 인수분해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자, 왼쪽 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되죠? 그러면 제곱수가 합해서 0이 되려면 얘랑 얘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자, 오른쪽 거부터 합시다. 자, x는 몇이다? 마일이 되죠. 그죠?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는 마일이죠. x가 마일이라면 마일 플러스 y도 0이 돼야 되니까 y는 1이 되겠죠. 얘는 한 개예요. 얘는 한 개예요. 얘는 보통 이렇게 한 쌍이 답이 나와요. 그죠?
얘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요건 별거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또 원방을 좀 할 거니까 그때 좀 많이 볼 겁니다. 자, RPM 84쪽이에요. 자, 오늘 배웠던 거 잠깐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먼저 오메가 배웠어요. 오메가 외우셔야 돼요. 별표. 오메가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자, 오메가는 두 종류로 외우셔야 돼요. X세제곱은 1이다 해서 1번, 2번만 외우세요. 3번 외울 필요 없어요. 3번 안 외워도 돼요. 다음 밑에 있어요. 바로 X세제곱은 마일이다의 경우 있어요. 마일이다의 경우 있어요. 요것도 역시나 1번, 2번만 외우세요. 3번 안 외워도 돼요. 오케이? 이거 외워야지 풀 수 있어요. 물론 유도하는 법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유도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자, 요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요건데 1차랑 2차가 있는 경우 있었어요. 얘는 오히려 간단해요. 그냥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 우리가 연립 방정식은 대입법과 가감법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감법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대입하는 걸로 할 거고,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된 경우는 보통 두 2차 방정식 중 한 개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되겠다. 세 번째 경우는 대칭 경우죠. x 플러스 y나 xy나 x랑 y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치환해서 풀면은 조금 편하다. 근데 치환 안 해도 풀리긴 해요. 오케이? 근데 조금 빡세죠. 그 다음이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1번, 2번 유형 둘 다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다 숙제. 85쪽까지 싹 다 숙제. 자, 빨리 유형 몇 개 봅시다. 자, 636번입니다. 636번이에요. 자, 요거의 해가 요거다.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너희 할 줄 아는 거지?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요거 이항해. x 는으로 할래? y 는으로 할래? x는 y 빼기 1이라고 하고요. 그냥 대입하면 끝나죠. 그러면은 y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다. 제곱하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y 제곱은 5다. 자, 좁으니까 여기다가 2y 제곱 마이너스 2y 빼기 4는 0이고 약분 y 제곱 빼기 y 빼기 2는 0이다. 인수분해 1, 2에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요때 y는 첫 번째 y가 마일, 두 번째가 2예요. 또는 이고요. 자, 요때 x는도 구해야 되겠죠. x는 어디다가 요식에다 넣으면 되죠. 넣으면은 첫 번째 마이, 두 번째가 1이죠. 자, 그랬을 때 얘들을 알파,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예요. 알파 베타를 구하래요. 자, 위에 거 알파 베타 몇이에요? 2죠? 밑에 거 알파 베타도 몇입니까? 2예요. 이렇게. 가끔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은 위에 거 알파 베타가 2인데 아래 거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양수의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런 말도 없다? 둘 다 써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둘 다 쓰는 거예요. 다음 2차의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자, 2차도 요거 했었죠. 자, 2차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돼 있다. 그지? 자, 얘는 위에 게 인수분해 되죠? 위에 거 인수분해 됩니다. 얘가 x 플러스 y, 얘가 x 마이너스 y는 0이다가 되겠지. 자, 이거는 y는으로 정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다. 또는 두 번째 y는 x다라고 정리해 볼게. 그거를 요 밑에 식에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너무 쉬워.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x 썼으니까 x제곱, 여기는 2x제곱은 4다. 4x제곱은 4니까 x제곱은 1이겠지. 그러면 요때 x는 얘가 1 또는 마일이고요. y는 위에 게 마일,
밑에 게 1이 되겠지. 그죠? 자, 다음 경우는 이번에 x를 넣어야 되죠. x제곱 빼기 x제곱의 2x제곱은 4다. 자, 약분해서 정리하면 x제곱은 2가 되죠. 요때 x는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요때 y도 똑같이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x 값을 알파, y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요런 경우에 옆에다 하나 더 써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경우는 몇이에요? 첫 번째는 0이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얘도 0이야. 근데 요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니? 얘가 2루트 2죠. 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아,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최소값을 빼래요.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를 빼래요. 답은 4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겠죠. 그죠?